경기도에 있는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해요. 경기 공동체. 네, 오늘 이 시간 홍성효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동체는요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준비를 해봤는데 아하.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공동체는요 네.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돌봄 공동체 더 공감이라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름이 돌봄 공동체인 걸 보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방과 후에 오는 친구들, 뭐 또 방학에 좀 만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와서 있는 공간인데 네. 사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 돌봄 공동체가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네. 그런데 취재를 좀 다녀와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이런 공동체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부모님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둘 다 일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간다고 하면 상당히 난처하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막 학교 같은 데 가서 보면 네. 수업 끝나는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담벼락에 쭉 쓰셔서 그렇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녀온 이 선단동은요 지역이 공장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이 공동체는 아이들을 좀 어찌 보면 긴 시간을 돌봐준다거나 뭐 네. 약간 그런 특징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 공동체가 사실은 목표는 뭐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좀 오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올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현재는 방학 때만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더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좀 이렇게 친숙한 활동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 더공감 공동체의 정은미 대표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리하고 목공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요리랑 목공.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독서 치료나 원예 치료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 이게 돌봄이라고 하면 약간 아이들 뭐 숙제를 돌봐주고 네. 뭐 약간 그런 학업 쪽을 먼저 생각했는데 음. 요리랑 목공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과는 또 다르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돌봄 공동체보다도 뭔가 좀 친숙하게 네. 그리고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상담도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정말 총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의 어떤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친숙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요리 프로그램을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취재 갔을 때 네. 요리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대요. 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빵을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만드는 건 아주 어렵다는 걸 얻었고 친구들과 만들어서 아주 좋았다. 친구들과 같이 빵을 만들어 보니까 정말 재밌었고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간식을 만들고 집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 즐겁고 추억이 쌓여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면은 이게 네. 일이고 그다음 엄마 아빠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이 빵 만드는 작업을 놀이처럼 맞아요. 느낀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놀면서도 정말 신나고 그리고 방금 이제 인터뷰할 때 뒤쪽에서 막 쿵쿵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빵 만들면서도 뒤쪽에서 막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 아이들이랑 계속 있으면 힐링이 돼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모집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일까요? 선생님들은요 네. 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라고 하세요. 고용을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이들이 진짜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고 사실 이제 공동체라고 하면 보조금이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보조금을 또 3, 3호 모아서 현재는 그 운영비에다가 다시 아이고.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하긴 빵 만들고 그럼 다 재료 사고 뭐 맞아요. 필요하니까. 그 뭐 이제 여름엔 또 덥잖아요. 그럼요.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쓰고 계시는 것 와, 같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그 인터뷰하신 대표님은 네.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공동체를 처음에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네. 일단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게 느껴졌던 게 네. 대표님이 살짝 부끄러워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인터뷰 중간에 네. 울먹이셨어요. 어머, 왜요? 갑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울컥하셔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진짜 그거 딱 듣는 순간 아이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대표님이 이 공동체를 만든 취지가 뭐냐면 네.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좀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어려워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저 이거 이해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막 이렇게 다 10남매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형제자매가 맞아요. 많은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안에 사회생활도 배우고 형이 이렇게 너 이렇게 그쵸. 하는 말도 듣고 조직 생활이 이랬는데 거기서 시작되죠. 요즘은 거의 하나하고 어. 엄마 아빠들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서는 뭐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형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동이. 휴대폰 보고 휴대폰 맞아. 휴대폰에서 배우는 게 사실 사회생활인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도 과격해지고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님의 이야기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알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대부분 이러잖아요. 개 좋아. 그럼 개 싫어. 좋을 때도 그렇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돌봄센터든가 이렇게 가서 이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서 그럼 죽으시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아이들도 많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저희는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렇죠. 이 대화라는 게 최소한 둘 이상이 돼야지 얘기가 주고받는데 맞아요. 혼자 핸드폰이랑 대화를 한 아이들이니 이걸 모르는 거죠. 속상해 죽겠어? 죽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네. 지금 이 목소리가 살짝 울먹인 살짝 네. 풉니다. 느껴지시죠? 네, 느껴져요. 진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아이들 중에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글자를 못 읽는 학생들도 조금 있다고 해요. 요즘 친구들 중에 글자를 못 읽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를 들어온 다음에는 아이들이 그걸 숨긴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숨기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알아채려고 하면 과격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문제하다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구나. 아이고 그거 못 읽으면은 시험 문제도 못 풀어가지고서는 거 바로 들통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괜히 문제아로 찍히는 거야 아이들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았던 게 아이들이랑 그냥 친해지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얘기들 뭐 이런 거를 숨김없이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네. 편하게 얘기하는군요. 그냥 엄마한테 하듯이 진짜 네.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 글을 우와, 못 그렇다면 읽고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을 연다는 얘긴데 네. 그러면 이 공동체에 아이들을 보는 학부모님들은 좀 믿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응이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해서 네. 몇몇 오진 않았으나 오신 학부모님들은 완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반응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함께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수업이 서로 다른데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수업의 선택폭이 넓어서 정말 좋고요. 선생님들도 항상 웃어주시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수시로 청소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더 안심했었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일단 항상 돌봄에 가자고 하면 일단 신나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녀와서도 또 목공 수업에서 만든 뭐 스피커, 뭐 책상 같은 거 실제 사용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하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또 선생님들뿐 아니라 엄마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니까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만족도 높네요. 높아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냥 줄줄이 나오잖아요. 네, 수시로 그러니까. 청소도 하시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네. 어떻게 운영하고 싶어 하신대요? 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정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하고 싶으시 하는데 역시 우리 정미 대표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주에서 4주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성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아이들만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어머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저희가 이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무심양면으로 좀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돌봄 공동체 더 활발한 활약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홍성열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엄청 짧게 금방 지나갔어요. 저희 2주 후에 또 만나는 거예요. 네. 시간 충분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